후륜 구동은 동작이 다르다. 네. 사륜하고 완전히 다르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셔서 저희가 후륜을 가지고 다시 와인딩 코스에 들어봤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약언더네요. 얘네들은 언더 탈출 못한다니까. ATS보다 언더예요. 언더예요. 현대가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. 코너 들어갈 때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지. 찍고 밀려 들어가는 들어가죠. 거지. 찍고 들어가죠. 그러니까 코너 들어갈 때마다 그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코너링의 감칠맛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건데. 코너를 찌르고 들어가는 맛이 없는 거지. 예. 밀고 들어가잖아요, 지금.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언더 못 버려. 근데 확실히 이제 사륜고동보단 덜하게 나네요. 그 반응이 좀 더 솔직하니까. 네. 그 후륜 술림 나는 느낌도 조금씩 느껴지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분 탓이네. 그렇지. 엔진은 사운드 빼고는 별로 깔 건 없는데. 깔 건 없어요. 토크도 되게 좋고 변속도 뭐 크게 무리 없고. 근데 이게 코너링 코스는 좋은데 문제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. 그러니까. 초반부터. 마운스 컨트롤도 괜찮은데. 네,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후진동도 별로 없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륜구동 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. 좋아. 좋은 걸 알겠어. 근데 그 이상이 없는 건데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좋죠. 네,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거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미묘한 경계고. 와인딩을 입문을 조금 지난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와인딩이라는 거를 말하자면 한계점에 갈 일이 없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아요. 사륜구동이 후륜 쪽이 좀 강하게 잡혀 있어요. 네. 그리고 언더스티어가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코너를 돌 때 후륜 슬립을 억제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가 좀 덜하다. 네. 대신 안정감은 뛰어나죠. 네. 안정감은 높고 코너링 포스도 이제 여러 가지로 후륜에 비해서는 운전자가 받는 부담이 좀 덜한데 네. 다시 말해서 후륜 오버스티어를 좀 허락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살린 그런 특성이 있고 후륜 쪽에 아무래도 트랙션이 100% 집중이 되기 때문에 후륜 쪽에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세팅이거든요. 일단 산을 지금 한 번 넘어왔는데 네. 유턴을 할 때 보니까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확 나죠. 그러니까요. 이 브레이크는 뭐 후륜 사륜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약하고요. 네. 네, 차 출력에 비해서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네. 그래도 후륜 구동의 거동은 잘 나오네요. 네. 예. 후륜이 코너를 돌아나가면서 살짝 감기면서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 슬립 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세팅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트랙션 컨트롤을 끄지 않은 상태고 네. 그냥 스포츠 모드로 온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후륜 얘가 허용하네요. 거칠게 잡지 네. 않아요. 네. 근데 지금 불이 거의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안전이 한계점에 가지 않는 이상은 네. 굳이 뭐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는 네. 그런 자세 제어 장치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롤이 조금 있는 편인데 후진동 없이 뭐 연속되는 코너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네. 사실 언더스티어를 억제를 해도 되는 세팅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사륜 구동보다는 약간 좀 덜하긴 한데 얘도 약언더 세팅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. 기본적으로 언더 세팅은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진입할 때 언더가 나오는 건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왜 수륜구동에서 재미를 반감시키냐면 후륜구동 모델에서의 재미를 살리려면 사실 언더가 많이 억제가 돼 있어야 네. 코너를 진입할 때 파고드는 어떤 그 성격을 보여주는데 네. 지금 얘는 코너를 들어갈 때 언더가 나기 때문에 코너를 밀고 들어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이게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전형적인 세팅인데 이게 차종에 비해서 심한 모델이 있고 좀 덜한 모델이 있어요. 네, 네. 지금 이 모델은 좀 덜한데 역시 운전자로 하여금 좀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언더를 의도적으로 좀 얹어놓는 네. 그런 세팅들이 여기도 남아 있어요. 네.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제 ATS 시승하지 않았습니까? ATS 2.0. 예, ATS 2.0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출력도 낮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 등급 밑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런데 언더 성향에서 보면은 얘보다 훨씬 덜했어요. 네. 거의 그 차는 뉴트럴에 가까웠는데 지금 이 차는 4륜구동에 비해서 네. 조금 덜한 정도지 언더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출력 차일수록 언더 세팅은 맞아요. 왜냐면 네네. 뒤쪽에 그 출력을 가할 때 네. 뒤가 받아줄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. 코너링 포스로만 보면 앞이 먼저 그립을 잃도록 하는 건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뒤에서 그 출력을 받아줄 때는
따로 받아주더라도 네. 진입할 때 좀 더 날렵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트렌드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진입 언더가 그것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분위기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거의 다 따라왔는데 아직은 아니다. 그렇죠.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얘가 경쟁 상대의 과거 모델에 비하면 다 잡았어요. 예. 그러나 그 경쟁 상대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거에 비하면 아직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이 진입 언더라는 게 사실은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 네. 운전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부분이거든요. 사륜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지세요? 일단 동작에서 진입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입은 뭐 별 차이 없는 네, 것 진입은 같은데 비슷한 것 같고. 빠져나갈 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빠져나갈 때는 네. 얘가 입력에 대해서 반응이 솔직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륜보다는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 탈출 가속 갈 때 네. 약간 좀 슬립을 허용하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고. 그리고 이제 그 후륜이다 보니까 네. 출력이 뒤로만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코너에서 진입 언더가 났으면 네. 코너 이제 중간 돌 때 악셀을 좀 밟아주면서 가속 탈출을 하다 보면 네. 앞도 타이어가 포화가 되고 뒤도 타이어가 포화가 되는 딱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거기서 악셀을 조절했을 때 얘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는 네. 그 맛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순수 NA 엔진에서는 발만 톡톡 건드리면 뒤가 싹싹 돌아가거든요. 싹싹 돌아가는? 네. 그까지는 아니고 네. 물론 터보 차저니까. 터보니까 반응이 뭐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. 근데 뭐 이제 그게 쑥 어쩔 수 눌렀다 없죠. 쑥 뺐다 이러면 네. 차가 욱 갔다가 욱 빠졌다가 하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제어가 가능해요. 네. 그 전자제어가 켜지지 않으면서도 네. 그러니까 경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. 그리고 코너링 속도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타이어가 미쉐린의 서머 타이어 중에 공도형 서머 타이어 중에 그 두 번째 등급이거든요. 그렇죠. PS4. 네. 네, 지금 코너 돌아 나갈 때 완전히 뉴트럴한 성향은 네, 아니고 네, 네. 앞쪽에서도 스키드가 네. 좀 나기는 해요. 그런데 이제 후륜 쪽에서도 스키드가 나는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들리고요. 네. 네, 코너링 자체는 좀 안정적이면서 네. 롤이 큰 거에 비해서는 롤 제어력도 괜찮고 네, 로드 홀딩력은 네. 괜찮습니다. 후진동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없는 건 아닌데 네. 네, 후진동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후륜구동의 거동이 재미를 못 살리는 어떤 세팅은 아니에요. 네, 재미를 네. 어느 정도 이제 느끼게끔 세팅은 돼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사륜구동 얘기했듯이 후륜구동도 역시 감칠맛 나는 네. 뭐 그런 아주 썩 계속 와인딩을 하고 싶어하는 네. 그런 세련된 세팅은 아니다. 또 스포티한 세팅은 아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능선이 있잖아요. 네네. 능선에 그 사람이 걸어가로 길을 냈잖아요. 네. 그 길이 굉장히 좀 넓은 차가 있고 네. 길이 굉장히 좁은 차가 있어요. 예. 그 잘못하면 옆으로 가겠네 하는 그렇죠. 차가 있고 네. 널찍하게 여기를 계속 능선 따라 걸어가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부담이 차가 없는. 있는데 네. 얘가 그 부담 면에서는 약간 있는 편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 한계를 정확하게 지키기는 조금 어려워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그 한계를 넘나든다 해서 차가 뭐 까칠하게 삐진다든지. 그렇죠. 그러니까 도요타 팔릭 같은 건 악셀 컨트롤 잘못하면 차가 휙 돌아버리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삐져버려요. 네. 근데 삐지진 않아요. 네. 네, 얘가 이게 사람을 삐지진 않는데 그 한계 정확하게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아직 그 3 시리즈보다는 조금 떨어진다. 네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,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현대에서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예. 뭐 대단하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하던 대로 안정감이 있는 세단을 만들고 네. 실용적인 어떤 자동차를 만들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. 그 성격을 다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 성격을 최대한 가지고 있으면서 네. 재미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네.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후륜구동에서 사륜하고 또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코너에 들어가서 악셀을 뒤로 힘을 보냈을 때 네 바퀴의 그 접지력을 계속 다 포화시킨 상태에서 네. 차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 사륜구동은 그게 좀 힘들거든요. 그게 힘들죠. 네. 운전자가 어떤 피드백을 가했을 때 네. 그걸 그대로 네. 반영을 못하니까 네, 네, 그게 네. 좀 어렵죠. 근데 얘는 그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. 네. 차를 살짝 안으로 꺾었다가 뒤로 좀 말았다가 하는 그게 어렵지 않고 자세 제어도 스포츠 모드에서 자세 제어가 마치 BMW의 자세 제어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. 네네. 컴포트, 스포츠, MDM이라고 약간 슬라이드를 허용해주는 모드가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G70의 그 자세 제어는 BMW M의 MDM 정도에 해당한다. MDM보다 살짝 덜 할 수는 있지만
그 슬립을 허용해 준다. 예. 예, 그런 점이 상당히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컬러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술이 현대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맛을 못 낸다, 세팅을 못 한다라기보다는 네. 시장이 보수적이고 그동안 해왔던 기업 컬러라든지 브랜드 컬러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. 못 버리는 게 많아서 그렇죠. 이런 모습이 네, 나왔을 네,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재미를 많이 만끽하고 또 이 비슷한 등급의 뭐 330이라든지 뭐 ATS라든지 뭐 이런 네. 경쟁 모델들과 경쟁을 또 해야 되고 독일의 어떤 고성능 스포츠 세단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 차는 현대차 특유의 보수성이 남아있고 남아있죠. 예, 그리고 재미 측면보다는 안정감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네. 스포츠 세단에서 어떤 궁극의 재미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감성을 자극하기가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 감성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말로 얘기일 하기 수도 좀 있고 애매하죠. 예, 네, 또 네.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. 사실은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팬이 생기고 네. 충성도가 높아지고 네. 또 뭐 세계 최고의 이런 스포츠 세단이다라는 명성도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대가 지금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놨고 그리고 처음 어떤 그 결과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. 네. 하지만 현대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브랜드를 다 따라잡았다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네. 또 그렇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평가가 엄격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, 소비자가 달라진 거를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제조사가 낮지 않아도 이 차는 굉장히 재미있고 훌륭하고 또 국산차로서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. 제조사에서는 본연 그대로 완성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다리면 아마 좋은 결과를 나중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후륜구동 모델이 뭐 사륜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. 네. 그러니까 재미 측면에서 좀 더 얘가 재미있는 반면에 안정감은 좀 떨어집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포츠 운전을 선호하지 않는 분에게는 약간 좀 이거는 안정감이 약간 사륜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네.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또 재밌다. 네. 또 이거 후륜구동의 어떤 그 묘미가 잘 그 사륜구동보다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준의 스포츠 세단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재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어떤 그 면모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세팅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지금 요게 이제 처음 모델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현대도 그런 정도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네. 혹은 능가하거나 네. 이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는 마음이에요. 어이구 쟤 봐라. 완전히 이 무슨 봤어요 지금? 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. 그리고 이제 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제 만들면서 평가를 할 거잖아요. 네. 이 정도까지 만들자.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상품성이란 말로도 표현을 하고 네. 가성비라고도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네. 제 생각에는 승용차, 네. 소모성 그 승용차로만 만들어 왔던 그 감각에서는 네. 뭐 가성비니 상품성이니 뭐 다 말이 맞는데 네. 이제 제 생각에는 좀 표현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. 음. 얘가 이제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얘가 뭐 3천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야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가 있고 네. 7천만 원인데 야 그 가격이 뭔 싸지라고 생각하는 차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7천만 원까지 더 높은 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어디 가서 이 돈 주고 이런 차 못 사. 그렇죠. 그 필이 딱 와야 되거든요. 맞습니다. 그게 가치거든요. 그 돈의 가치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만들려면 얘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뭐냐, 스포츠 세단이냐 아니면 컴포트한 럭셔리 패밀리 카냐, 그렇죠. 뭐 이런 가치를 정해놨을 때 그 가치에 훼손되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가치에 훼손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예요. 맞아요. 이거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한 번 조지고 한 번 정비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이 이제 안 돼요 이거는. 그 가치에 적합하지 않는 단점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, 맞습니다. 가치에 적합하지만 조금 짜잘한 뭐 그런 것들은 돈을 아끼셔도 돼요. 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거를
정말 우아한 스포츠가 아니라 우아한 패밀리카로 나눴다 그러면 차 더 키우고 막 이래야 되겠지만 차를 작게 출력 세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? 스포츠 세단이라고 3의 최고봉이랑 겨뤄보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. 안 되죠. 가치 측면에서 집중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네. 엿보이고 네. 또 그 가치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네. 명확하게 몇 군데 보입니다. 네.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륜구동에서 느껴지는 어떤 뉴트럴한 어떤 운전의 재미 네. 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심으로 방향을 좀 이동을 해서 확실한 어떤 컬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. 또 그 가치 부면에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네. 우리가 사륜구동 얘기했을 때 매력이 부족하면 또 확 끌리는 어떤 매력이 없으면 주저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. 얘도 지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여요. 근데 이런 게 보이면 안 좋아하시는 되거든요. 분이면은 네. 사륜보다는 확실히 후륜을 사셔야 되겠네요. 예, 이거는 맞아요. 그러니까 후륜을 사시는 건 맞는데 이거는 제 짐작인데 그 현대가 그 다른 그 프리미엄 세단들 슈퍼 세단들을 이제 다 사가지고 네. 뭐 연구소나 이런 데 막 차 엄청 많이 사놓고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하니까 그때 사놓으셨던 차는 다 따라져 본 거 아니냐. 네. 예. 그 이후에 다른 그 BMW나 뭐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새로 이제 차를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차 예.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아, 우리 예. 현대 임원들한테 좋은 얘기 해드리네요. 예. 새 차를 경험할 수 있게. 그러니까 그 전에 사셨던 차들은 다 따라서 본 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세대 전까지는. 예. 스파크 아니다, 모닝이다. 마티즈. 마티즈. 아이고야. 왜 그래? 뭐 어디 박았냐? 혼자 박은 거야? 아니야 앞차를 박은 앞차를 거야. 박았나 보네. 그 마티즈가 100%네. 앞차는 기스만 나 있는 거 아니야? 범퍼에? 쟤또 마티즈 무시하시는 건가요? 경차 발언 무시 발언 삼가해 주세요. 아니면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. 아, 저 처리 잘하시라고. 네, 봐드릴게요. 그러면. 그런 거 같아. 무시하세요 두 분 다.